우주를 주제로 다양한 상상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우주과학살롱 라이브 진행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상력은 어떻게 인류를 우주로 이끌었는가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계획인데요. 우리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바꿔주실 오늘의 출연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SF 하면 빠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독보적인 SF 분야 해설가이자 서울 SF 아카이브의 대표를 맡고 계신 진짜 SF 덕후 박상준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혼자 우주 소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톰. 아톰보다도 그냥 제가 직접 예. 언젠가는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직접 우주로 나갈 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해왔는데 어느덧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 한번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최근 우주로 가는 문 달을 출간하시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신 고호관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호관입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과학자를 꿈꾸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천문학자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천문학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꿨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좀 현실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과학자의 꿈은 못 이루고 근처까지는 갔습니다. 그래서 과학 기자로 한 10여 년을 일을 했고 지금은 여전히 이제 과학 주변부에서 머물면서 과학에 대한 글과 SF를 쓰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외계인과 만나고 싶다는 꿈은 못 버렸거든요. 네, 오늘도 그런 꿈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주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직접 왔는데 진행자로서 내용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부터 나는 진짜 우주 덕후다 하는 매니아까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Liftoff of the Falcon 9 and Crew Dragon. Go NASA, go SpaceX, Godspeed, Spot and Dog.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주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지난 5월 30일에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2명의 우주인을 태우고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네, 사상 첫 민간 유인 우주 비행의 시작이었는데요. 그간 유인 우주 비행이 정부 주도,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정부 주도였는데요. 이제 드디어 민간 우주 여행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SF 작가의 관점으로서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SF를 쓰기도 하고 그 전부터 이제 우주나 이런 쪽에 우주 개발의 팬처럼 지켜왔던 사람으로서 반가우면서도 근데 되게 아쉬워요. 저는 왜 아쉽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소설 같은 경우들은 지금쯤이면 이미 21세기 들어선 지금쯤이면은 뭐 달에도 갔고 뭐 화성도 갔고 뭐 심지어는 저 목성 뭐 유로파 가서 탐사도 하고 이러던 이야기를 이제 계속 보면서 자랐는데 생각보다 이게 빠르지가 않은 거죠. 느린 거죠. 이제 21세기가 되고 뭐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서야 이제 다시 달에 또 가보자 뭐 가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저희의 수명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지도 않고 하루빨리 보고 싶은 입장에서는 좀 그래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주정거장까지 간 정도로 발사한 거는 거의 미국 땅에서 9년, 거의 1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다시 이거를 계기로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확실한 차이점이 이제 방금 계속 얘기 나왔듯이 민간이 했다는 거잖아요. 민간이 개입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 그거는 사실 확실히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기대가 되는 면이기는 해죠. 뭐 한 가지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역시 우주 관광. 여러 회사들이 우주 관광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나서서 뭐 아마존의 뭐 제프 베조스가 만든 블루 오리진이죠. 블루 오리진, 뭐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이런 데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 성공을 하지는 않았죠.
물론 된다고 해도 저 같은 서민이 당장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가는 건 간에 돈이 좀 없죠. 그렇죠. 네. 제 책이 뭐 엄청 많이 팔려서 떼돈을 번다면 그렇죠. 모르겠지만 100만 부 나가셔야지 갈 수 있는. 100만 부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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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은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아직 어려서 잘 못 알아듣긴 하는데 아들한테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해요. 나중에 아빠 죽으면은 DNA 정보를 잘 보관해서 예. 먼 우주로 좀 쏴주렴.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네, 예, 그건 유고를 이제 네, 요 쏘면은- 조그만 1cm짜리에 담아서 보내는 거 뭐 이런 거 네, 있을 그건 뭐- 텐데. 혹시 어떻게 예. 하니 나중에 어떤 외계인이 찾아서 내 몸을 뭐 복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아니, 좀 망상을 품긴 하는데요. 망상이 아니라 지금 작가님 연세시면은 뭐 그래도 생전에 기회가 혹시 올지도 모르죠. 복원해도 그게 뭐 저는 아니겠죠. 제 의식은 없으니까. 예, 그러네요. 뭐좀 네. SF로 흘렀기는 한데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좀 이런 개인적인 뭐 내가 보고 싶었던 걸 못 봤다라는 아쉬움을 좀 넘어서 좀 다급함이 좀 느껴지고 있어요. 지구 문제 때문인데요. 예. 워낙 요즘 기후 변화 문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약간 좀 먼 경고처럼 들렸다면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해지기도 했고 예. 뭐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갔다. 이거는 뭐 이제서부터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뭐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급합니다. 저도 뭐 자식이 있고 제 대대손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구가 뭐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책에서도 이제 뭐 지구를 좀 떠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제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 많은 SF 작가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구에서 오랫동안 버틴 데는 뭐 한계가 있고 뭐 지금의 기후 변화 뭐 이게 아니더라도 요즘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또 뭐 전염병이든 뭐 혹시 모르는 뭐 전쟁이든 뭐 소행성이 날라오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 한 방에 까딱하면은 날아가 버릴 수 있을지 모르는 지구 한 군데에서 모여 살다가 큰 파국이 오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인류가 좀 더 오래 생존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은 뭐 외계행성까지는 사실은 뭐 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태양계 안에서 화성 정도. 네, 화성이든 뭐 예. 우주 콜론이든 좀 나가서 살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예요. 예. 그리고 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술을 갖추면은 저는 사실 지구를 좀 다른 동식물들한테 양보를 하고 우리는 그냥 나가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지구에 사는 다른 뭐 동식물, 뭐 생태계 못할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예. 지구는 좀 자연에 돌려주고 우린 나가 살면 기술이 되면 나가 살면서 지구는 뭐 가끔 뭐 휴가 때 온다거나 리조트 좀 만들어 놓고 휴가 때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뭐 아직은 이제 망상에 가까운데 아마 토끼들이 집에 하면 토끼들도 굉장히 난리를 많이 칠 겁니다. 예. 인간하고 더 심하지 않을까 인간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식 동물이 의외로 성격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걔네들이 꽉 차 있으면은. 네. 네. 아무튼 그 민간 우주 여행이라는 주제에서 굉장히 좀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민간 우주 여행이라고 한 게 결국은 이 우주 정거장에 도착을 한 거죠. 도킹을 한 거죠. 그 전은 사실 높이 약간 하늘로 올라갔다 정도로 보는데 이번에는 우주 정거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약간 일종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데 우주 정거장을 그럼 이 우주 정거장까지 갔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뭐 우주선이 올라갔다, 우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좀 먼 우주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흔히 우리가 우주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높이가 한 최소 80km에서 100km 정도는 나가야 지구 상공에서 그래야 이제 우주 공간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거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것 같던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기만 하는 거는 우주 개발 초창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 기술이 확보가 됐다면 그 다음 단계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예. 또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인이 우주 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아마 지금 고 작가님이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인들이 우주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단계의 진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민간 개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 우주 정거장이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아마도 달이 되겠네요. 공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구에서 달까지 하나의 우주선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 SF 영화에서는 이제 뭐 편의상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만 큰 우주선일수록 우주 정거장에서 갈아타고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은 모르겠어요. 지구보다는 이제 저 인력이 많이 약하니까. 근데 달도 처음에 갈 때 보면 아폴로 우주선이 착륙선하고 모선하고 같이 간 다음에 뭐 저기 사령선은 남은 상태에서 착륙선만 내려갔다가 올라왔던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저기 프로세스가 아마 민간인이 가더라도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예. 거기서 다시 돌아올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아마도 사령선이 있어야 될 것이다. 네. 예. 그 달 착륙할 때 실제로 할 때 그 세 가지 정도를 논의했었더라고요. 예, 그래요? 지금 실제로 아폴로 계획에서 썼던 방식이 있었고 계획이긴 했는데 정말 그냥 로켓 세턴이었죠. 그때 로켓을 달까지 보내서 로켓째로 착륙시켰다가 다시 조립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 뭐 그런 계획도 있었고 했는데 뭐 시간 일정이나 뭐 에너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의 방식이 채택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민간 우주여행의 시대 이게 저는 의미가 있는 게 그거 같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크루 드래곤으로 준비할 때부터 비상 탈출 시스템을 제일 먼저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왜냐면은 이건 결국 시장에서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려면 고객이 죽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인명사고가 나면은 기업 입장에서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람이 안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궁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하는 걸 보고 이게 만약에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안전하겠구나. 뭐 가격 싸지는 건 당연한 걸 거고, 예,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럼 결국 우리가 우주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면은 더 많이, 더 자주,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뭐 경제성의 법칙에 의해서 단가도 싸질 테니까. 맞아요. 예, 여러 네.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해외 여행을 못 하게 된 지 좀 되긴 했지만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뭐 해외 여행들은 많이들 일상적으로 다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비행기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그게 또 나름 위험한 탈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산업이 지금처럼 성장을 한 것은 역시나 안전한 여행. 비행기의 사고율이 사실은 자동차나 이런 육상 교통 수단의 사고율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나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나 또는 그 누구라도 상업적으로 우주 여행을 상품으로 개발을 하려면 당연히 안전한 여행이라는 게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좀 다가가야 될 테니까 그런 탈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대책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주 여행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여행뿐만이 아니라 그 우주 아까 말씀하셨던 우주 콜로니 그 저는 그 1997년에 나왔던 그 조디 포스터가 주연했던 그 콘택트라는 영화에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우주 여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디 포스터를 알게 모르게 후원했던 그 갑부가 등장하는데 맞아요. 예.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보면 우주 정거장에서 이 주인공하고 교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우주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거기서 임종을 하게 되는데 지구상에 있는 것보다 그 우주 공간에 있는 게 중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들한테는 더 쾌적한 그 생활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주 양로원이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안전성만 뒷받침이 되면 굉장히 저는 상업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분야 같아요. 여행도 여행이지만 아예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우주 양로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지금도 보면 우주정거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면 그 사이에 뭐 이 뼈나 뭐 근육이 약해져서 예. 다시 이거를 이제 지구의 중력에 맞출 때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예, 기간을 좀 재활을 갖는 걸로 해야지 또 알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그러면 하늘나라 가셨어라는 말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우주 양로원을 가면 그게 이제 21세기 이후에는 하늘나라의 의미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음식들도 굉장히 또 우주식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더 이상 튜브 빨아먹는 것만은 아니라고 네,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뭐 라면도 있고 뭐 그러니까. 예. 네. 이제 우리나라의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천리안 2B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후에 궤도에 안착을 했고요.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올해 하반기에 한국형 발사체에 2021년에 각각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모두 공공 영역에서 주도한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분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미래의 과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민간에서 가능할까? 네, 이런 좀 희망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제가 사실 그 나로 우주센터를 가봤고요. 거기는 2번을 방문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도 가봤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우주센터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이제 국립 우주 발사장인 거죠. 나로 예. 우주센터가. 반면에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는 물론 그곳 자체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 운영을 하지만 거기서 쏘아 올려지는 로켓은 민간 기업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미 민간에서 우주 발사체를 정기적으로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포함한 여러 탑재체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거를 상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발사체가 빨리 제 궤도에 오르고 사고율이 낮은 상태로 안정적으로 이게 가격대 성능비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일본이나 또는 뭐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보다 한국의 발사체에다가 위성 쏘아 올리는 거를 의뢰를 하면 안정성도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전 세계 업계에 알려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상업적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도 원래는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또 발사체나 엔진 같은 걸 개발하던 초창기에 몇몇 민간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개발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뭐 회사 이름을 여기서 뭐 굳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 대기업들이 나중에는 다 그 사업을 다 접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을 포함한 국영연구소나 이런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민간에서 계속 우주 개발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추세니까 다시 우리나라도 기업에서 발사체를 포함한 이런저런 기술에 다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 우리나라 특유의 그 빠른 그 어떤 그 성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금방 또 따라잡지 않을까? 저는 진짜 다른 거 안 바라고 꾸준히 했으면 이거 바라거든요. 제가 우주 개발 관련된 기사를 쓸 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요? 약간 희망적인.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나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사를 쓰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죠. 뭐 몇 년 몇 월쯤 뭐를 발사할 예정이다, 뭐를 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게 맞아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상 미뤄져요. 기억나는 것도 이제 허블 망원경 대체한다고 한 제임스 웹도 텔레스콥 제가 그거 언제 올라간다고 썼는데 쓴 적이 몇 번인데 아직도 안 올라가고 저 있고. 학부생 때부터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미국 같이 이제 우주 개발 잘 하는 나라에서도 미뤄지는 거는 일상이에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뭐 저나 뭐 국민들이나 뭐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걸 좀 인내심을 갖고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단기간에 이거 왜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뭐 몇 년도까지 달착륙해야 되는데 왜 못했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안 되죠. 될 것도 안 된다. 네,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우리나라 좀 뭐 과학
과학자, 뭐 기술자들 믿고서 좀 계속 꾸준히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너무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이라는 게 그만큼 이 우주 기술이라는 게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이 크루 드래곤 발사 때도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헛걸음했습니다. 갔다가 허탕치고 왔어요. 연기돼서. 그런데 예전에 저희 나로 발사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난의 악플들이 달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고 연기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 탐 크루즈라는 유명한 배우는 이제 우주에서 직접 우주영화에서 영화도 찍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가 우주에서 영화를 찍는 시대가 됐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화가죠. 피카소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SF적인 상상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과학기술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예,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만든 우주과학살롱 라이브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